끝난 뒤에 인사하면서 퇴장했냐, 공대 프로세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제가 강의 때 공유했던 그 평가표랑 좀 다른데, 저희가 했던 건 내용 중심 그리고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스텝으로 쭉 전체적인 스텝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에 요 내용도 애들한테 꼭 안내를 해서 요런 스텝별로 하는 어떤 게 가시적으로 좀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에 가게 되면 시사 이슈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자료의 꽃이 이거라고 봐요. 다른 것도 다 도움이 되는데, 과학,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역사에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만 보지 마시고, 꼭 자기가 어떤 경제라고 해서 경제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은데, 왜 중요하냐, 면접이라고 했을 때 꼭 시험에 통과한다는 가정보다는 저는 면접이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어디에 가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읽고 말하게끔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의 그릇을 확장시키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2번, 잘해야죠. 합격해야죠. 그게 하나 전략. 66쪽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폭력 기록, 암격, 시험에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걸 물어볼게요. 답은 없죠. 여러 가지 학폭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저것 있는데, 이거를 학생부에 남겨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남겨야 된다. 아니다, 좀 가혹하다, 그런 거는 이렇게 일정 부분 되면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시사항을 보면 트라우마 심각한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용서하에 그럴듯한 말이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휘둘린 피해자를 집중해야 된다. 교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20대들은 폭력을 장소 시간 없이 마구잡이로 한다. 그래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고, 학교, 교사, 동료, 그리고 이것들을 경찰 또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얻는다. 그래서 공포와 트라우마를 우리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데, 후유증은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멀쩡한 학생들이 한때 고통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장애까지 일으킨다 해서 학생들의 피해자의 포커싱을 두면서 반론을 합니다. 모두가 걱정만 하고 개탄해서는 학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학교 폭력은 완력에 가까운 흉기까지 돌원되고 있고, 그 잔혹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이제 드라마 되어가지고 그것 또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도 학폭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품갈취, 스토킹, 사이버 폭력, 강요, 집단 따돌림,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지 못해서 쉬쉬하는 게 있는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린 정도가 평균 9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본질, 한때의 실수다 운운하면서 물에 물 탄 유아책으로는 이 심각한 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상한 해법 할 수 없다. 이 악순환 책임 누가 질 것이냐. 갈수록 교모해주고 학폭을 근절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 그리고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가지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경찰을 교문에 배치하고 폭력이 있으면 무장경찰이 학교로 즉각 진입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걸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봐야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로 가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길게 늘어지는 수사와 재판 자체가 자칫 고문이 되고,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진출에 부이익을 정도의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해석이랑 말과 섞어서 이제 설명했는데,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64쪽, 65쪽에 나와 있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65쪽에 가면 처벌 강화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입니다. 처벌 강화, 실효성 없는 2차 가해, 모두 성장기 때 교육이 뭐냐에 대한 거를 추점하는 거죠. 이제 피해자보다는 교육에 대한 초점. 학폭 가해자도 아직은 성장기 학생이다. 어릴 때 한번 잘못으로 폭력 가해자라고 평생 멍해야 될 좋은 글씨를 새겨서는 안 된다. 또한 삶을 사회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법을 내세운 과잉 처벌이 정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입 수시에서 이미 학폭은 감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86%가 학폭 기록을 하고 있다. 학폭이라고 하지만 사소한 다툼, 그리고 친구끼리 갈등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적지 않은데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갈등과 싸움, 가해에 대한 좋은 해법, 가르침은 화해, 참회, 치유, 용서라고 생각한다. 본연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것보다는 치유에 대한 것, 해법에 대한 것,
그리고 훈육하고 각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 중학교 때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대입 반영하는 것도 과잉인데 취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말로 과하다. 학생이 성인을 상대로 한 폭행, 그리고 강도, 사기 등의 형사 범죄에는 불이익이 없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 중징계 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교총이 주장한 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학교 폭력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왜? 벌써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벌에 대해서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학폭에 대한 게 너무 과한 것들은 어떤 정의로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불리해지면 가해 측은 쉽게 폭력을 행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거 자체를 했을 때 본인이 취업에 대한 앞으로 0000 어떤 폭력자라고 하는 그 멍해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응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법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아주 힘들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업까지 가는 것은 과하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회복과 아이들 어떤 교육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충분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는 너무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103쪽부터는 의예과, 서울대, 고대, 연대 면접 기출 문제 분석인데 이 내용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용들 쭉 보시면 양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어디가에 들어가면 화면이 될까요? 어디가에 들어가면 대학 학과 전형이라는 게 클릭을 해보시면 위쪽에 모집 요강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 밑에 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별 고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강원 진학단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너무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거예요. 많은 의예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찾고 다운받기 힘든데 정리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박수를 쳐야 됩니다. 꼭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도움받아서 어디 지역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기천이 없이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 자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네 번째 파트에 이제 앞쪽 부분은 영향평가 보고서의 자료를 정리를 잘 해놨다면 실제 모의고사 문항도 있기 때문에 앞쪽을 보고 이 모의고사 문항을 가지고 또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록에 보시면 대입, 수시, 면접 방식과 유형이 있는데 물론 2024년도에 맞춰져 있지만 혹시 2025년도, 2026년도에 이걸 보더라도 저런 식으로 내용들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고 고3, 매년의 고3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늘상 매년 바뀌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고1, 2 중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출제, 즉 어떤 방식으로 내가 평가되는지를 알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들 표로 되어 있는 것들 확인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은 2019년부터 연구를 깊게 했어요. 그래서 면접 끝판왕이라는 책이 이제 핵심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출과 답변에 대한 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에서 지금 만든 것들은 제시문 기반 MMI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강사님들 중에 어디 서류 기반 면접하는 학생들은 면접 끝판왕 기본편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방금 했던 내용의 기출 중심인데 어떤 이야기거리 얘기하듯이 풀어낸 또 좋은 연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끝판왕 심화편 잘 활용하셔가지고 EBS 특별 강사와 진학 전문가들이 협력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또 이 강의 끝난 뒤에 제 연락처 그리고 메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우리 학생들 상담, 컨설팅 그리고 강의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캠프 형태로 우리 이제 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그룹으로 연결해서 연락 주시면 가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3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고1, 2 그리고 중학생들의 어디 특목자사 준비할 때 같은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고 영재원 할 때도 도움 받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잘 공부해서 잘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진학TV 정동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확산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